백수 아버지 딸이랑은 못 사니까 당장 파혼합시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아버지의 트레이닝복을 위아래로 훑더니 대뜸 직업을 물었습니다. 쉬고 있다는 대답에 사돈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리고 시작된 모욕은 딸의 눈물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파혼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달려와 아버지에게 허리를 꺾었고 그 한마디에 사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과연 트레이닝복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송림정 3층 매화룸 앞 복도에서 박서연은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28서연이 간호사 월급을 쪼개 산 넥타이를 아버지 목에 메어드리자 58배 박순재가 멋쩍게 웃었죠. 아빠 긴장하지 마. 준혁이 엄마도 좋은 분이야. 순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양복은 딸이 백화점 세일 때 사준 것인데 허리가 넉넉해서 바지 뒤쪽이 접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딸이 골라준 옷이니 한 번도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재에게는 이 양복 말고도 옷장 가득 맞춤 정장이 걸려 있었지만 그걸 딸은 몰랐어요. 대한물산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서연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재는 늘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 슈퍼에 다녔고 딸에게는 그냥 쉬고 있는 아빠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과 그의 어머니 황금자가 들어왔는데요. 황금자의 차림새는 순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금목걸이에 명품 가방 그리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김밥 프랜차이즈 4개를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이 걸음걸이에 묻어났어요. 황금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순재의 양복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시선이 접힌 바지 허리춤에서 멈추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황금자는 서연에게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는 곧장 순재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순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금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쉬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사세요? 순재가 말을 잇지 못하자 황금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죠. 금박으로 찍힌 명함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 황금자라는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어요. 저는 김밥 프랜차이즈 4개 운영하고 있어요. 월 매출 8천만 원입니다. 명함을 밀어놓고 팔짱을 낀 황금자의 시선이 다시 순재의 양복주름 위로 내려갔습니다. 사돈 어른 명함은 없으신 거죠? 서연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당겼지만 황금자는 아들의 손을 툭 쳐냈어요. 순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서연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어요. 음식이 들어오자 황금자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우는 빼요. 여기 계산 누가 할 건지 뻔한데 비싼 건 시켜서 뭐 하겠어요. 종업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순재가 조용히 괜찮습니다. 시키고 싶은 대로 시키세요라고 말했지만 황금자가 손을 저으며 잘랐어요. 됐어요. 내가 정할게요. 제일 싼 코스로 주세요.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황금자의 눈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순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녀가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시집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서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순재는 딸의 손을 한번 꾹 쥐어주고는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숨겨온 이름 석자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순재는 그걸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황금자는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김밥집 하나로 시작해서 4개까지 늘린 이야기를 장장 10분 넘게 풀어놓았거든요. 강남 매장의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인천 매장의 월세가 얼마인지 숫자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황금자의 어깨가 올라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 사이 순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무를 짚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할 뿐이었죠. 서연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준혁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황금자가 곧바로 말을 잘랐어요. 그런 얘기는 됐고. 황금자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순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여쭤볼게요. 집은 있으신 거예요? 서연이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순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금자의 코웃음이 방 안에 퍼졌어요. 작은 아파트라는 말이 황금자의 귓속에서 백수라는 단어와 합쳐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요. 그래서 딸 결혼 자금은 있으신 건가요?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순재가 잠시 침묵하자 황금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숨이 길었어요. 그러더니 아들 준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이 집안이랑 결혼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니? 시아버지가 백수면 명절 때 용돈도 내가 줘야 할 판인데. 준혁이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자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30살 성인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이 서연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서연이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순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재의 팔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30년을 혼자 키운 딸이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던 겁니다. 황금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순재 쪽으로 돌렸어요. 이거 우리 준혁이 맞선 사진이에요. 이 집은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이 집은 아버지가 판사예요. 다 좋은 데서 들어온 자리인데.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른 집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황금자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금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지나갔지만 황금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그만하시죠. 아이들 보는 앞입니다. 사돈 어른이 내 입장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딸내미가 시집가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요? 순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금자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4사람 모두의 시선이 황금자에게 쏠렸죠. 오늘 이 자리는 없던 걸로 하죠. 우리 준혁이가 백수 아버지 딸이랑은 못 삽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순재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고 순재의 양복 소매가 딸의 눈물로 젖어갔어요. 아빠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서연아, 나는 진심으로. 됐어. 내가 뭘 하든 내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무슨 소용이야. 황금자가 가방을 집어들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더니 순재를 향해 말했어요. 사돈어른 기분 나쁘시면 죄송한데요. 이건 현실이에요. 명함 한 장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돈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황금자가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 밖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황금자의 손에서 벗어나 바깥쪽에서 벌컥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62살의 남자였습니다. 송림정 사장 오경식이었어요. 2층에서 VIP 손님을 응대하다가 3층 매화룸에서 소란이 난다는 종업원의 보고를 받고 직접 올라온 것이었죠. 오경식은 20년째 이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강남 재계 인사들의 얼굴을 수백 명 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임원 회식만 해도 20번 넘게 이 식당에서 열렸고 회장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오경식이 방 안에 발을 들이밀며 사과의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다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경식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마치 영상을 일시정지한 것처럼 허리를 숙이다 만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죠. 1초, 2초가 지났습니다. 오경식은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다시 순재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양복 차림이라 처음에 헷갈렸지만 그 눈매와 턱선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임원 회식 때마다 상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오경식의 허리가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예약해 주시면 따로 모셨을 텐데 미리 말씀을 안 하시니.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황금자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방금 나가려던 발이 바닥에 못이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경식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경식이 황금자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손님 앞에서 표정 관리를 못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황금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준혁이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와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황금자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것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었거든요. 오경식이 순재를 향해 다시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를 제대로 못 드렸나 봅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순재가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10분 전까지 명함 한 장 없는 백수라고 무시당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고 의기양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황금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지만 머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라는 호칭과 트레이닝복 아버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현실감이 들지 않았던 거죠. 서연의 눈물이 멈춰 있었습니다. 울다가 멈춘 게 아니라 놀라서 눈물 자체를 잊어버린 표정이었어요. 오경식이 황금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물산그룹 박순재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가게 임원 모임만 20번 넘게 잡아주신 분이에요. 대한물산. 황금자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 매장 4곳 중 3곳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임대차 계약서에 찍혀있던 법인 이름이 대한물산이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보내는 그 통장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황금자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황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물산이면 그 건물이. 말끝이 흐려졌어요. 순재는 아무 말 없이 황금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다만 딸의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넘겨 주었습니다. 황금자가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은 게 아니라 주저앉은 것에 가까웠어요. 준혁이 옆에서 물을 따라 건넸지만 황금자의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조금 쏟아졌고 황금자는 그것조차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순재와 오경식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경식이 종업원을 불러 새 물수건과 차를 준비시키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었어요. 10분 전까지 이 방의 주인은 황금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크고 시선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었죠. 프랜차이즈 4개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패처럼 들고 이 자리를 지배했던 사람이 지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재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순재의 손가락 사이에 작은 명함 케이스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였어요. 딸이 대학 입학할 때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 그때도 서연은 아버지가 이걸 어디에 쓸지 몰랐었습니다. 순재가 케이스를 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황금자의 금방 명함 바로 옆이었습니다. 2장의 명함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묘했어요. 사돈댁, 내가 명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낸 겁니다. 황금자의 시선이 명함 위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물산그룹 회장 박순재. 12글자가 황금자의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옆에 나란히 놓인 자기 명함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글씨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거든요. 황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순재의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을 들고 있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순재는 명함을 내려놓은 자세 그대로 황금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와야 할 자리였지만 순재의 얼굴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피로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을 딸에게 평범한 아빠로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저 슬프다는 표정이었죠. 오경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회장님 댁의 자산 규모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재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오경식이 황금자를 향해 말했어요. 대한물산그룹은 건설 물류 유통을 포함해서 계열사가 12개입니다. 작년 매출이 2조 3천억이었어요. 황금자의 눈이 한껏 벌어졌습니다. 2조 3천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기 월 매출 8천만 원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현기증이 밀려왔거든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황금자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지처럼 작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모님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어디인지 아시죠? 황금자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한 채 오경식을 바라봤어요. 강남점, 서초점, 인천점 그 세 곳 건물 모두 대한물산 소유입니다. 임대차 갱신이 다음 달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눈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수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자기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4개 매장 중 3곳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저 조용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황금자의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으려는 것이었죠.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순재가 손을 들어 황금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돈댁 무릎은 꿇지 마세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말에 황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아버지와 황금자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서연의 가슴속에서 자꾸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황금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오경식이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더 이상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죠. 문을 닫기 전에 순재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면서 복도의 소음이 사라졌고 방 안은 더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 4사람만 남았습니다. 황금자는 고개를 숙인 채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준혁은 어머니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어요. 28회를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동네 슈퍼에서 두부를 사오던 그 아버지와 지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낸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순재가 딸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어느 저녁에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순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순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하나만 생각했다. 이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자.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 서연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아빠는 30년을 백수인 척 살았어. 동네 슈퍼에서 두부 사고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걸 봤다. 내가 간호사 시험 붙은 날 아빠는 혼자 차에서 울었다. 순재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차에서 울었다는 말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거든요. 간호사 합격 통지서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때 순재는 그냥 웃기만 했었습니다. 잘했다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뒤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을 서연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이 조금 빨갛다고 생각했었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첫 월급 타서 용돈이라고 10만 원 줬잖아. 그 돈 아직도 아빠 지갑에 있다. 서연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순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접힌 5만 원짜리 2장이 보였어요. 색이 바래서 거의 누런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3년 전에 드린 첫 월급 용돈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게 아빠한테는 2조 3천억보다 큰 돈이야. 서연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순재의 양복 어깨가 딸의 눈물로 젖어갔어요. 순재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황금자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자기가 백수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딸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비로소 보였거든요. 2조 3천억보다 10만 원이 크다는 말이 황금자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본인은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재웠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프랜차이즈 4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눈앞의 남자에게는 먼지만큼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일어나 서연 곁에 다가갔어요. 서연아, 나도 미안하다.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한 내가 한심하다. 서연이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원망보다는 서운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데.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해서도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서연이 아버지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눈을 손등으로 닦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순재도 눈시울을 한번 훔치고는 다시 평소의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뭔가가 달랐어요. 백수 아버지 행세를 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방 안의 온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서연조차 아버지의 그 표정을 처음 봤어요. 순재가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 황금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금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흔들렸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당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재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나는 사업을 30년 했습니다. 황금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재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편안하고 순한 눈이 아니었거든요. 30년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었고,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조용한 목소리가 더 깊이 파고드는 법이거든요. 준혁이 어머니 옆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재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근데 사돈댁 오늘 내 딸한테 한 짓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열했습니다. 황금자의 몸이 움찔했어요. 비열이라는 단어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딸의 인격까지 밟아도 되는 겁니까? 순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0년을 버텨온 사업가의 분노 방식이었어요. 겉은 잔잔하지만 속은 끓고 있는 것이죠. 서연이 아버지의 주먹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황금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어요. 10분 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매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차 갱신을. 순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황금자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순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일궈낸 가게 4곳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황금자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나는 사업으로 사람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황금자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순재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두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황금자의 금방 명함과 자기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크기는 같았지만 그 두 장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어요. 사돈댁 명함에 적힌 직함이 사돈댁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내 명함에 적힌 직함도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버릇은 고치셔야 해요. 황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재가 한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명함이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황금자는 오늘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20년을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사람을 깔봐왔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단번에 깨달은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황금자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아, 너까지 왜? 어머니,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합니다. 황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단호함을 봤습니다.
평소에 소심한 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는 결혼할 겁니다. 오늘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진작에 이 말을 했어야 했어요. 황금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한다면 아들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서연에게로 옮겼어요. 서연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황금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자기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비로소 전부 보였거든요. 백수 아버지의 딸이라고 무시하고 처녀가 말대꾸를 한다고 윽박지르고 파혼까지 선언했던 지난 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결과였어요. 프랜차이즈 4개의 대표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전부가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서연아. 황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경계심이 아직 눈에 남아 있었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앉은 채로 정면으로 황금자를 마주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아버지가 회장이든 아니든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서연이 아무 말 없이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황금자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뻔뻔함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진심이라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고 황금자는 그 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자가 순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까 무릎을 꿇으려 했을 때와는 달랐어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사였습니다. 사돈어른. 아까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앞으로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순재가 잠시 황금자를 바라봤어요. 황금자의 눈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30년 하면서 거짓 사과를 수도 없이 받아본 사람이었거든요. 돈 앞에서 무릎 꿇고 돈이 치워지면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봐왔으니까요. 황금자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세요. 순재의 대답은 짧았지만 황금자의 어깨에서 무거운 것이 하나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 틈이 황금자에게는 숨구멍과 같았습니다. 준혁이 무릎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연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준혁이 어머니 앞에서 자기 편을 들었고 그게 서연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그래.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서 트레이닝복 입고 두부 사러 다닐 거야. 순재가 웃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처음 나온 웃음이었어요. 딸의 질문이 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질문이었거든요. 회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같은 아빠일 거냐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순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30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수천 번도 더 지었을 그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자국 위로 번진 미소는 이상하게도 이 방 안 누구보다 밝았어요. 황금자가 그 미소를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자기가 밟으려 했던 아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순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한정식 상차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탕은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나물은 물이 빠져 있었고 저는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차려진 정성이 고스란히 식어버린 모습이었죠. 밥이 식었네요. 순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시키죠. 오늘 상견례 다시 하는 겁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준혁도 놀란 표정으로 순재를 바라봤습니다. 황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재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저렇게 무서운 눈으로 경고를 한 사람이 지금 새밥을 시키자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분노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용서를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황금자는 그제야 진짜로 실감했어요. 새로 차려진 한정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경식이 직접 상차림을 점검하고 나간 뒤 방 안에는 따끈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아까와 같은 메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 전에는 황금자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지금은 조용한 숨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황금자가 먼저 순재에게 술잔을 따랐어요.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잔을 기울이는 자세는 정중했습니다. 두 손으로 병을 감싸 쥐고 천천히 기울이는 모습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순재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황금자의 목소리에 더 이상 허세가 없었습니다. 순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황금자에게도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조심스러웠어요. 이 술잔 하나에 사과와 수락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을 서연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황금자에게 고기를 집어드렸습니다. 한우였어요. 황금자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에 자기가 한우를 빼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겠죠. 그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금 이 고기 한 점 앞에서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용서였어요. 순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님. 준혁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백수 아버지였던 사람이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호칭은 같았지만 무게가 달라졌거든요. 아까 어머니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했지. 네. 그 말 잊지 마라. 남자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서연이 준혁의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맞잡혀 있는 것을 황금자가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손을 쳐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황금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셨어요? 순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아무도 나한테 허리를 안 숙입니다. 그게 편해요.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황금자의 눈에 또 물기가 어렸어요. 그 말이 오늘 자기가 한 행동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트레이닝복을 입은 순재에게 황금자가 보여준 얼굴이야말로 진짜 황금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추했어요. 하지만 추한 얼굴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네 사람이 송림정을 나선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남의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5월의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순재가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었어요. 서연이 아버지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넥타이 잘 어울렸어. 이 넥타이가 아빠 옷장에 있는 아무 넥타이보다 비싸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남의 밤거리에 작게 퍼졌어요. 뒤에서 황금자가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걸음이었어요. 허세 가득하던 구두 소리가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황금자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적히지 않습니다. 지갑의 두께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주지도 않아요.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